나는 아마 너를 벗어날 수 없어 왜 이런 내가 바보 같다고 다 말을 해 너가 내게 이번 세션에서는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데 DNA가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한다 확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다른 RNA들이 여기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이루어준다. tRNA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들을 하나씩 끌어오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리보솜과 RNA라는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별개로 메신저 RNA라는 것이 바로 그대로 아미노산 서열들을 DNA로부터 얻어준 정보를 기반으로 이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이제 최종적인 관건이 되겠죠. DNA 뉴클리오티드는 4가지 종류인데, 그럼 각각의 20개의 아미노산을 전부 지정하려면은 각각의 DNA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미 확인을 했듯이 코드, 이 하나의 제네틱 코드라고 하는 한 코드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코돈이라고 할 때 코돈이 트리플릿 코돈이라고 해서 3개의 뉴클리오티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이것이 3개가 아니면 3개씩 끊어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3개 말고 2개만 했을 경우에는 최대로 16개밖에는 되지 못하잖아요. 3개가 있어야 첫 번째에 나오는 뉴클리오티드 몇 가지 종류? 4가지 종류가 있죠. 두 번째 방향에 나오는 아미노아시드 가지수 4가지, 중복을 형하니까 4가지 해서 64개가 되는데 64개가 좀 너무 많어. 그러니까 좀 줄이자. 모르게 쓸데없이 지금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는데 64개 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봤지? 3개 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커버를 못해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실 합성 tRNA도 새로 합성을 하고 코돈도 이제 DNA도 새롭게 2개의 염기서열을 집어넣은 합성 생물을 만들어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들어갈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를 훨씬 늘려버린 세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요 요즘. 그래서 그럼 이제 확실히 코드는 트리플렛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확실하나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증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입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입증을 한 것이 바로 시드니 브레너가 바로 여기서 입증을 한 것이죠. 야노프스키라고 하는 과학자와 팀을 이뤄가지고서 이제 원래 이것을 비들과 테이텀의 원진 원 엔자임 가설을 증명을 해보자 하는 실험의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더 이상 살아있는 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단백질이 일단 시드니 브레너와 찰스 야노프스키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증명을 했냐면은 코리니어리티라고 하는 직선 대응성. 내가 망가지면 너도 망가진다. 이 비슷한 사실 실험은 잉그램에 의해서도 사실 수행된 것이긴 하지만 이 매핑, 제네틱 매핑을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딱딱딱 만든 다음에 그 돌연변이에 위치하고 거기서 나온 이 세균에서 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트립토페인 신세테이즈라고 하는 요것은 사람을 위시한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트립토팬을 원래 인돌 링을 가지고 있는 인돌로부터 시작해서 트립토팬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그런 대사 작용을 촉매를 하는데, 요 합성 효소 A가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이 유전자 여기서 망가지고 돌연변이들이 이렇게 생긴 게 매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요 트립토페인 센시테이즈 A의 어떤 아미노산 부위들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망가지는 요것을 확립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물론 훨씬 더 익스텐시브하게 잉그램이 지금 수행했던 실험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돌연변이와 그것에 상응하는 헤모글로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요 차이를 본 것이긴 하나,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포지션을 지금 그 잉그램의 실험과 이것이 왜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부각되느냐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진 이 동형접합자 또는 이형접합자에서의 어떤 아미노산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미노산의 차이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으나, 거기에서 그 실험은 정확한 포지션 바이 포지션, 직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DNA의 5말단에서 3말단까지를 쭉 살펴봤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염기서열의 돌연변이가 있었을 때 단백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백질의 처음은 우리가 N말단이라고 하는데 C말단까지의 그대로 똑같은 상하는 위치에 그들이 같은 돌연변이가 존재를, 아미노산의 서열이 이제 바뀌어버린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직선 대응성,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더 반박하기가 힘든 그런 실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험은 이제 이 시드니 브레너가 야노프스키가 아닌 프랜시스 크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서 수행한 이 백테리오페이지 T4에 있는 돌연변이, 또 R2-라고 하는 요 돌연변이인데, 요것을 이용을 해서 실험에서 처음으로 이 프레임 시프트 돌연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틀 이동 돌연변이라고 한국말로, 프레임 시프트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드니 3개씩 끊어서 읽다가 이 중간에 염기 하나씩 또는 2개씩 하는 식으로 중간에 삽입이 되거나 결실이 되거나 하면은 읽던 번역틀 리딩 프레임이 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이 돌변해버리는, 의미가 돌변해버리는 그런 프레임, 예를 들어서 흔히 프레임 시프트의 대표적인 예로서 하는 것이 dog ate the cat라고 하는 세 글자씩 끊어서는 dog ate the cat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딱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의 알파벳 중 하나가 결실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읽으려면은 도와 테케카,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프레임 시프트가 3개씩 끊어서 읽을 때 코돈을 메신저 RNA 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DNA, RNA 염기서열이즘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고 61년도에 그저서야. 그래서 요 백테리오페이지 T4의 돌연변이 R2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면, 백테리오페이지는 전부들 이렇게 플래그, 세균이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세균이 쫙 자라고 있는 데다가 완전히 큰 구멍이 뚫린 건데, 투명한 구멍 같은 그 지역은 세균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고서 페이지들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 같은 것을 형성을 하는데, 원래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돌연변이가 아닌 야생형
바이러스들이 그런 대장균에다가 이렇게 플래그를 형성을 해요. 그런데 요 돌연변이는 이 플라그 형성하는 플라그가 훨씬 빨리 훨씬 큰 매우 큰 플라그를 급격히 형성을 하는 이상한 돌연변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것을 이 감염을 허용을 하는 두 개의 스트레인이 다릅니다. 감염을 허용하는 이콜라이 대장균도 그 B형 계통의 원래 B 계통 스트레인이 있고 K12 스트레인이 있는데 나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분자생물학에 이제 가깝다면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을 텐데 또는 실험실에서 이미 일을 해보았을 그런 경우에 보통 클로닝 벡터들은 그 플라즈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닝 벡터 플라즈미드를 수용을 하는 그런 이콜라이 스트레인들은 전부 이 이콜라이 K 스트레인 계통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DH5 알파라든가 탑10 아니고 뭐 그런 이 계통들은 조금 약간의 어떤 자기들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DNA를 훨씬 깨끗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 B 스트레인 단백질 계통의 이 스트레인들은 발현 벡터, 단백질 발현, 이들은 특이적인 자기 나름대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단백질 발현을 방해를 하는 다량의 단백질 발현을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을 전부 이 돌연변이가 생긴 그런 스트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도 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 호스트, 숙주 대장균들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에 대학원생들이. 근데 이런 계통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왜 이 B 스트레인은 감염을 시키냐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모릅니다만 페이지들이 이들을 감염시키는 진입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한 세포 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B 스트레인과 K 스트레인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야생형 이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은 요 R2진의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은 박테리아 페이지들은 뭐 이건 K든 B든 상관없이 둘 다 잘 이렇게 전형적인 요 플래그를 이렇게 형성을, 원래 허옇게 지금 뿌옇게 보이는 쪽이 세균이 있는 것이고 훨씬 투명하게 있는 작은 서클들, 점들이 바로 그 플래그들인데, 요 R2 돌연변이는 플래그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것을 형성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어디에만 K에는 안 되고 B 스트레인에만 이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특별하게 어떤 그 상호작용이 세포막에서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겨지고는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것이고. 자, 그런데 요 실험을 할 때 이 이콜라이에다가 프로플라빈이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전에 얼핏 언급한 이피디움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암물질, DNA를 염색을 할 때 쓰는 다이인데, 보통 전기 영동을 할 때 이전까지는, 요즘도 쓰고 있는 실험실이 있으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잘못 만지면은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전부 이 핵산 안에 이게 마치 자기들이 뭐 하나의 염기쌍을 이루는 것과 같은 디멘션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DNA 복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수능 같은 거 시험 칠 때 버블sheet 쓰다가 하나씩 밀려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에러를 초래하게 돼서 그런 돌연변이가 훨씬 많이 생기게 되겠죠. 프로플라빈도 마치 그와 비슷한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해서 결국 요는 뭐냐면 이 프로플라빈 같은 것을 처리를 하면은 이런 이콜라이 같은 작은 실험 생물의 돌연변이를 훨씬 더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촉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연변이를 훨씬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이 돌연변이를 얻었어. 요 바로 알고 있던 요 R2 돌연변이를 얻었는데 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긴가 하고 봤더니 염기 하나가 이가 빠진 것처럼 결실이 된 거예요. 그 유전자, 요 R2에 해당하는 요 유전자에 염기 하나가 결실이 의한 결과로서 이 R2 돌연변이를 얻었어. 좋아, 거기까지. 그런데 요 돌연변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버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지? 여기에 갑자기 한 번 더 치면 돌연변이 하나가 또 빠졌는데 염기 하나가 빠졌으면 이 R2 돌연변이가 생긴 거를 알았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어디에 또 다른 위치에 염기 하나가 너 빠졌어? 그럼 또 다른 위치에 들어갔더니 이게 정상이 되더라. 이게 뭐지?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삽입돈,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전혀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에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했더니 염기가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할 때 하나 또는 두 개의 수준에서 빠지거나 들어갈 때는 돌연변이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가 3개의 뉴클리오티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3개의 뉴클리오타이드 단위로 있는 코돈의 그 프레임이 이제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3개가 들어가나 3개가 빠지면은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는 전혀 뒤틀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일반적으로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물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한 것이 바로 처음에 이제 그러한 프로필라빈을 처리를 했을 때 돌연변이 자체가 이 R2 돌연변이가 생겼던 그 메커니즘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염기 서열을 GATC 대신에 ABC로 그냥 쉽게 해서 한 건, 왜냐면 3개씩 끊어 있는 그런 코돈 개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하나 쏙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삽입이 됐을 경우, 그러면 이것이 이 이유는 완전히 쭉 밀려갖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뒤틀려 버리고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여기에 이것을 막아주는 리버턴트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가 또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리버턴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리버턴트는 그래서 2개의 염기가 이 경우에 이렇게 서로 삽입됐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3개 단위로 이렇게 어디션이 됐을 때는 또 다시 이것이 다시 리스토어가 되고 하는 식으로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프레임이 언제나 3개의 뉴클리오티드 단위로 읽어진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리오티드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미 이론적으로는 그래야만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입증을 한 실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니른버그하고 마세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또 역시 셀 프리 시스템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각각의 세 개의 코돈이 어떠한 아미노산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밝힌 거죠. 이 덕택에 사실은 이 일련의 이런 덕택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돈 테이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마세이라고 하는 이분과 마세이라고 하는 요 그때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니른베르크의 연구실에서 잠시 이제 몸을 담았던 그 시절에 이러한 대박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그냥 단백질 합성을 한 거예요. 단백질 합성을 할 때 리보소말 RNA, 그러니까 리보솜 같은 것을 다시 보면 단백질 합성을 할 때 리보소말 RNA를 여기다 훨씬 더 첨가하면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왜 그랬을까? 리보솜들이 이제 이렇게 어셈블이 될 때 리보소말 RNA들이 많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안정화되어 가지고서 리보솜 자체 인텍트한 리보솜은 리보소말 RNA 플러스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 리보소말 RNA를 같이 넣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단백질 합성의 효율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건 넣어야지. 넣는데 언제나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뜻하지 않던 예기치 않았던 데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조군이에요. 리보소말 RNA는 어떤 특정한 특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것인데, 그 특이적인 리보소말 RNA의 효과를 훨씬 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아무 RNA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보소말 RNA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특이적으로 이 활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공갈 젖꼭지로 이 합성을 한 일부러 합성을 유유유유유유 한 합성을 이제 이 합성 유유유를 막 넣은 거죠. RNA. 그러니까 얘네들은 넣어도 단백질 합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 리보소말 RNA를 넣어야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측, 실험 결과 예측은 여기서는 전혀 이제 단백질 합성이 효율이 증가하지 않고 리보소말 RNA를 넣었을 때만 확 올라가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이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리보소말 RNA만이 단백질 합성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천연물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완전히 정반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장을 갑자기 이거 뭐지 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도대체 하고 나중에 살펴봤더니 합성된 단백질들의 아미노산들이 전부 페닐알라닌이에요. 원래 UUU가 페닐알라닌을 지정한 거잖아요. 이 실험 자체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리보소말 RNA 한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착 집어넣고 대조군으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이다 하고 1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폴리뷰를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실험, 그래서 어느 쪽에서 요 CPM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삽입이 되는 요것을 훨씬 더 이쪽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미노산에 이들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훨씬 이쪽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죠? 여기는 겨우 200? 근데 여기는 13,000이 요 작은 양의 RNA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C14이 어디서 검출이 되느냐 했더니 페닐알라닌에서만 오로지 검출이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뭐지? 코드는 트리플렛인데 이게 유유유를 넣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요 유유유 세 개가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을 지정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 한번 볼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성공하면 계속 또 딴 거 하잖아요. 그래서 AAAAAA를 하거나 아니면 GGGG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글라이신만 될 것이고 AAAA 할 때는 라이신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유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은 라이신 같은 거를 같이 첨가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 이것들이 공중에 붕붕 떠 있으면 회수가 되지 않는 방사성 동위원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폴리유에다가 페닐알라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먹은 요것들을 같이 집어넣었을 때는 이들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서 긴 침전이 될 수 있는 페닐알라닌 동위원소를 가진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회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해석은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했을 때 라이신, 글라이신, 프롤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것 봐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포모폴리머라고 하죠. 이것을 똑같은 이제 연기가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가지 그 조합들이 같이 섞인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확인을 할까? 이제 니른버그 마세이는 이것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트리플렛 RNA를 임으로 미리 합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터 바인딩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들이 과연 이들 코돈과 매치가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필터 바인딩 에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필터에다가 필터를 통과할 수 있지 않고 여기에 필터에 부착이 되는 것은 덩치가 큰 리보솜들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질 때 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 리보솜, 장소인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의 결과로 어떤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었다면은 그들은 리보솜과 같이 지금 운명을 같이 할 것이고 리보솜에 부착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랬을 때 왜냐하면 그 트라이뉴클리오티드들과 트랜스퍼 RNA가 서로 간에 코돈, 엔티코돈 상보고 결합을 이루고 그들이 아미노산에 결국 딱딱딱딱 결합이 됐을 때에 많이 필터에서 살아남아서 건져지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아미노산들이라면 그냥 그대로 필터를 쑥 빠져나가서 이 tRNA들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들과 또 3개 각각의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는 3개의 뉴클리오티드들은 전부 통과를 해버려서 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으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해서 꽝이 되지 않고 여기서 검출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영어로 소위 얘기하면 tedious한 일로서 참 애 많이 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을 3개의 특별한 조합을 여러 가지 해서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러한 필터 바인딩 에세이에 관한 이론을 또 다른 방식에서 설명을 해준 그의 피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C14로 레이블한 아미노산을 이미 훅 달고 있는 tRNA와 특별한 조합을 이제 같이 동시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하면 이들이 만약에 요 특별한 코돈이 엔티코돈과 트랜스퍼 엔티코돈과 이제 결합이 된다면 이들은 여기에 리보솜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RN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철커닥 묻어서 리보솜에 의해서 레스큐가 돼서 필터를 빠져나가지 않고 기다리게 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CUC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CUC라고 하는 특별한 조합의 코돈과 이제 매칭이 되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린이 아니라 루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 실험을 해 본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있었으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암호를 밝혀내서 트리플렛 코돈을 입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노벨상 받았어야겠죠. 근데 그 뒤에 좀 한 몇 년 후에 고빈 코라나라고 하는 또 인디아 출신의 과학자가 나머지를 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전부 해독을 또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벨상을 탔을 때 언제냐 이게 68년도 노벨상이죠. 여기 니른버그 있죠. 코라나 여기 있죠. 물론 모든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과학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 이분은 아마 노벨 문학상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반복되는 합성 RNA 같은 거는 있어요. 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요것을 썼을 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요것을 썼을 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분석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코로나는 문제를 완전히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 코돈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심지어 전혀 코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탑 코돈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밝혀낸 것이 64개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 코돈 중에서 61개가 특정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은 20개이니까 중복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degenerate 코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한국말로 축중암호라고 한다나 몰랐어요. 그 다음에 U가 UAC 세 가지 아미노산은 전혀 이 상응하는 tRNA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스탑 코돈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종료 코돈이라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났고 마지막 나머지는 또 무엇을 이제 결정을 하면 될까요? 그럼 단백질 합성은 어떤 방향으로 될까? DNA 합성 경우는 5에서 3말단, RNA 합성도 5에서 3말단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죠. 왜?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의 특이적인 그런 결합이 되는 양상 때문에. 그러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어떤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와 아주 똑같은 종류의 사실은 같은 종류의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것이 결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파스포다이에스터 본드가 형성이 언제나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5말단에 있는 이 인산기가 기존에 있는 3말단에 있는 하이드록실기를 공격을 해서 여기다 이제 공유 결합이 여기 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단백질 합성은 좀 어떻게 될까? 단백질 합성 역시 N말단, 단백질은 N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기가 마치 DNA에서 인산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5' 파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하고 3말단인 이제 하이드록실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3'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의 폴리펩티드가 형성이 쭉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쪽 끝을 아미노기가 아직 그냥 결합을 하지 않고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N말단, 아미노말단의 준말이죠. 아미노 터미널.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카르복실기가 지금 결합을 하지 않고 아직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부위를 카르복시 터미널 또는 C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복습이지만 아미노산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공통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알파 카본이라고 하는 요것을 위시로 좌청룡 500호로 왼쪽에, 이것을 왼쪽 오른쪽을 굳이 내가 이렇게 의무로 정한 것이지만, 한쪽에 NH3, 원래 NH2지만 아미노 그룹이 실제적으로 이 실생활의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에서는 중성 pH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염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수소 하나 이미 더 첨가가 되어 있는 거죠. 수소 이온이. 반면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쪽 한쪽에는 COOH인데 여기서 H는 이미 산이기 때문에 이미 pH 7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수소는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것이고 이온으로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수소가 하나 결합이 되어야 되고, 물론 반드시가 아니라 프롤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수소가 이쪽에 다른
그러니까 결합을 해가지고서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R이라고 하는 요것을 곁사슬,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케미칼 그룹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아미노산들의 고유한 아미노산, 20가지 종류의 고유한 아미노산들의 화학적 특성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또는 글리코시드 결합처럼 축합 반응으로서 물 한 분자만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물 한 분자를 어디서 빼느냐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원래 있는 한 아미노산의 카복시 말단과 또 다른 아미노산의 이 아미노 말단에 있는 요 요것이 하나의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반응이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좀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그 펩티드 결합에 사용이 돼서 빠져나갈 물로서,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의 공유 결합이, 요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하나가 더 여기 또 들어오면 또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펩티드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하나가 더 오면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미 우리는 폴리펩티드 단백질을 역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면서 이것이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아미노산은 아직도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아미노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 펩티드 형성 과정에서 맨 마지막 번에 삽입됐던 아미노산은 이 DNA 뉴클리오티드 경우하고 매우 흡사한 케이스가 좀 나오는 것이죠. 아직도 카복시 그룹, 결합을 할 수 있는 카복시 그룹을 가지고 있게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전체적인 단백질의 방향성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N-말단, 이쪽을 C-말단 라고 단백질을 얘기하면 어느 쪽이 첫 번째 머리 그룹이고 어느 쪽이 꼬리 그룹인지를 우리는 서로 간에 프로끼리는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실제 상황에서 이런 폴리펩티드 그룹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될 때 이게 주형 RNA가 이렇게 쫙 있다고 칩시다. 주형 RNA가 딱 있으면 여기에 무작위로 tRNA들이 중간에 너도 나도 주섬주섬 들어가가지고서 무작위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중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순서 있게 절도 있게 N-말단부터 하나씩 걸어 나가는 것일까?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vs 요 N-말단부터 C-말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그 두 개의 가능성을 놓고 실험에 의해서 입증을 하는, 요것을 이제 단지스라고 하는 단지스라고 하는 분이 레티큘로사이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이것을 레티큘로사이트 망상적혈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레티큘로사이트는 지금도 cell-free translation, in vitro translation이라고 하죠. in vitro. 그러니까 이 튜브 안에서 시험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임으로 만들려고 할 때 실제로 DNA 주형만 집어넣고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레티큘로사이트, 레티큘로사이트를 사와가지고서 이걸 집어넣고 필요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 같은 것도 같이 좀 집어넣어주고 뭐 하면은 이제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 레티큘로사이트를 가지고 딱 봤는데, 첫 번째 이제 레티큘로사이트라는 건 일종의 적혈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그 당시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 RNA는 전부 히모글로빈 RNA입니다. 왜냐면 적혈구는 나중에 거의 전부 단백질 전부 히모글로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쉽게 단백질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동위원소를 이미 이제 표시된 아미노산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펄스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이걸 담갔다가 딱 빼는 이런 펄스 체이싱을 이제 하는 것인데, 단백질 합성을 이제 시작을 해요. 아미노산은 동위원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4분만 해서 뺀 것, 7분만 했다 뺀 것, 16분만 했다 뺀 것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히모글로빈 단백질에, 그러면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RNA가 거의 대부분 히모글로빈 메신저 RNA니까 만들어진 단백질은 전부 히모글로빈 단백질일 텐데, 여기에 그 히모글로빈 단백질에 어느 부위에 동위원소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4분만 여기다가 담궜을 때, 또는 길게 한 60분 담궜을 때, 이 차이가, 그러니까 N터미널과 C터미널, 단백질의 N말단과 C말단의 그 차이에 어느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었겠느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얼핏 생각하면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디 가서 이제 완전히 훨씬 더 피니쉬를 시키냐면은, 다시 동위원소가 없는 배지로 옮긴 다음에 합성을 이제 좀 더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어 하고 다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C말단과 N말단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요. 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통해 가지고 자른 다음에 전기 영동을 하면은, 그러면 이 각 절편이 어느 부위에 해당을 하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펩티드 핑거프린팅은 이미 설명을 했듯이.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가 단백질 어느 부위에 표시되는지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단백질 합성이 순차적으로 만약에 N말단부터 C말단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었다면은, 처음에 일찍 뺀 샘플에서는 주로 단백질이 어디에 있었을까? 처음에 뺀 샘플에서 주로 단백질이 N말단의 방사선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얼핏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폴리솜을 생각을 하세요. 폴리솜. 하나의 주형에 지금 여러 개의 리보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순서로 계속 단백질을 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게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매겼다면은 어느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보통 단백질이 거의 이제 처음에 단백질 합성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N말단부터 시작을 했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다가 나중에 거의 지금 같은 순간에서 나중에 거의 단백질이 다 이제 만들어지는 완성된 부분, 그 부분들에서부터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훨씬 더 많이 동위원소의 배지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점점 더 이 N말단에서 발견되는 포션이 점점 더 훨씬 더 많이 확인이 되는 것이겠죠. 이제 나중에 부재자 투표가 여기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이 담그면, 일단은 처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단백질이 주로 이제 이 부분에 여기에 동위원소들이 좀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것에서부터 있다가 점점 더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들이 훨씬 더 이쪽으로 옮아가게 되리라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거 사실이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헤모글로빈이 1부터 146까지 아미노산이 되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동위원소가 N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단백질이 순서대로 N부터 C말단까지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준 그림일 뿐이고, 이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그림인데, 이것이 혹시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원래 오리지널 그 단지스의 실험 데이터 표현되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50, 60년대 앞에 얘기했던 그
분자 생물학의 황금 시기의 결정적인 실험들의 수행에 의해서 밝혀졌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 그런 사안이고,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DNA로부터 RNA, RNA에서부터 단백질까지 흐름에 대한 뭐 복습 비슷한 형식의 공부를 한 것입니다. 갑자기 뚝 워프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유전체학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런 아주 티디어스한 실험으로, 하나하나의 실험으로 밝혀나가던 시대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팍 때려잡아서 하는 오믹스의 시대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요 DNA 시퀀싱 기술의 발전과 비교 유전체, DNA 시퀀싱 기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개인들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유전체, 여기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랬을 때 그럼 서로 다른 종간의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을 비교를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어떤 유전자마다 특정 서열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모글로빈 단백질의 전체적인 DNA 염기서열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각 서로 다른 종간과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서열이 확인이 되나, 그러나 같은 종끼리에는 사실 그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유전적인 그 코딩 지역에서는 DNA 염기서열 차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훨씬 더 세밀하게 같은 종간에서 비교를 하려면은 바로 이 논 코딩 시퀀스들의 DNA 서열을 비교를 해야, 그게 바로 DNA 핑거프린팅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그 저쪽 지역에 있는 저는 유전자들이 있지 않은 지역에 여러 가지 텐덤 리피트들이 있는 지역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DNA 핑거프린팅을 해서 이제 버브약 같은 데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논 코딩 시퀀스 일발이 유사한 종간의 비교가 여기서 아주 효율이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같은 종에서 그런 방식에서 요즘 뜨고 있는 GWAS라고 해서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 전체적인 DNA 염기서열 유전체 수준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질병 등에 대한 상관성을, 상관성을 조사를 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 염기서열이 변하면 바로 이러한 특별한 형질과 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냥 무대뽀로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GW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대조군과 케이스와의 이제 전체적인 염기서열을 비교했을 때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이 차이가, 대조군에서는 이런 정도의 각 개인차가 밖에 없는데 이런 특별한 큰 케이스의 차이가 케이스에서 발견이 됐다면 그러면 요건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서 어떤 요 염기서열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요 C에서 T로 바뀐 요 특정 지역의 DNA 염기서열 변화가 어쩌면 그 질병하고 확실히 연관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엄청 아직은 어렵습니다만은 의외로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학 시간에 얼핏 언급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모아 아일랜드 쪽에 갑자기 특별히 그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 금발 같은 형질이 나타나는 거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들을 GWAS에 의해서 찾아낸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특별한 DNA 염기서열의 변화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노력이 벌어지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좌절이 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DNA의 이런 논 코딩 지역에서 DNA 염기서열의 변화는 워낙 너무나 무작위로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변화가 정말로 여기 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결정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3장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에는 무엇인가 DNA 분자생물학 기법에 대해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